두 분이 혹시 그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타보신 적이 있나요? 전 제주도에 렌트해봤어요. 어때요? 소리가 없어서 좋죠. 좋은 건 소리가 없다. 네, 소리 없고. 저는 범퍼카 정도? 그건 소리 크던데.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은 제가 처갓집이 제주도예요. 그래서 제주도에 갈 때마다 전기차를 더 많이 타는 편이고 제주도는 가정집마다 거의 충전기가 있어요. 이제 아침에 오면은 충전을 이렇게 해놓다가 나갈 때마다 이렇게 이제 타고 가거든요. 근데 이게 서울에서 타는 거랑 약간 제주 타는 건 느낌이 다른데 서울에서 타는 전기차는 약간 제 느낌은 좀 불안해요. 제주도는 정 안 되면은 동네 가서 부탁해도 되는데 서울은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. 아 그러면 전기차가 지금 화제이긴 한데 나한테 좋은 건 무엇인가? 생활 면에서 저는 전기를 쓴다는 것보다는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저는 좋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은 대리운전이 사라지지 않을까 좀. 진짜 네, 그렇겠네. 저는 그래서 이거 생기면은 아무도 술 먹고서 그냥 차에 누워서 갈 텐데 분명히. 그죠? 네, 그 산업이 붕괴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한 엣지가 있거든요. 근데 저한테 지금 이제 구연료 차랑 친환경 연료차를 고르려고 한다면은 제가 트럭 모는 거 아니면 사실 초기는 잘 신경 안 쓰이잖아 결과적으로. 그쵸? 음악 틀어놓고 타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타는 편의성보다는 약간 얼리하게 내가 뭔가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구매하는 면이 투연할 것 같고,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상당히 높잖아요 주가가. 이제 사실 버블 이런 거는 이미 지난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기존의 관념들인 퍼나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할 수 없는 요즘엔 PDR이잖아요. PDR. 예,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라는 게 나오거든요. 뭐예요? 네, 그게 꿈이 크면 가격이 비싸도 좋다. 제가 보고서 가격이 이제 가격에 드림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약간 당황스럽게 했는데 요즘엔 설명 안 되니까 주가가 PDR까지 나왔거든요. 이제 그거를 볼 때 결과적으로 승부가 뒤집히려면은 아 이거 내가 진짜 이 기능 때문에 타야겠다. 아까 같이 난 누우고 싶은데 이 기능이 오면 저는 선택할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전까지는 지금은 약간 테슬라는 뭔가 좀 간지의 느낌이. 네, 채택하는 분들이 파란색 테슬라 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문 옆으로 올리고 이런 이미지거든 사실은요. 그거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제 테슬라가 간지로 안 느껴져요. 그래서 희한한 거 같아요. 버렸어. 그러니까 분명히 간지로 느껴가지고 사랑했는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되게 사랑했어요. 그 말이 약간 인사이트 있는 게 좀 뭐냐면은 나만 좋아할 때는 값이 적을 때 사는 거잖아요. 남들이 좋아하면 값이 오른 거잖아요. 파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의도한 건 뭔가 본인의 약간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다. 이런 것도 있으면 아닌데 사람들이 버려놓은 쓰레기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. 근데 그 다음에 퀄컴 한번 봅시다. 사실 뭐 이것저것 통신과 관련해서는 참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퀄컴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꼭 퀄컴일까? 그래서 저는 이제 뭐 5G라는 그 측면을 봤을 때 뭐 이래저래 가장 선도주자라는 어떤 기사나 이런 걸 보고서 그리고 최근에 가격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GM, 퀄컴 이런 거 안 올라간 걸 잡은 거야. 아 그런가요? 본인의 성향이 네. 올라간 걸 잡는 거는 그럼 겁이 나요. 맞아요. 그리고 가격도 막 핫해가지고 막 확 올라간 것보다는 중간 가격이나 약간 좀 낮은 가격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눈이 많이 가요. 근데 AMD가 또 들어간단 말이야. AMD. 예. 이건 가격 많이 올라갔는데. 요거는 팔랑기로 잡았죠. 퀄컴이 저평가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GM이나 퀄컴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통신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나중에 한번 보죠. 예. 근데 AMD는 이게 그 엔비디아하고 합친다고 하지 않았나요? 엔비디아의 자이링스를 합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도체 만드는 회사. 엔비디아하고는 좀 라이벌 쪽 아닌가요? 잘 모르겠는데. 네이버한테 빨리 물어보자. 근데 지금 합병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이 자율주행, 이 전기차 이 섹터를 엄청 재밌게 본 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슬라가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랑 붙는지를 이제 테슬라가 보여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 따라하기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발견한 제일 재밌는 사실은 발견했어. 구글이 다 사고 있는 거예요. 일단 알파벳이 지금으로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주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왜냐면 이미 그 작은 기업들을 다 사고 있어요. 다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본인들이 갖겠다는 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구글에서. 맞아요.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는 구글. 자율주행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?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.
몰라요. 1단계 자율주행은 쉽게 이야기하면 손을 떼는 거. 아하. 핸드오프야.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이게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이러는 거지. 근데 여전히 발은 엑셀레이터와 급할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. 얘를 아직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고 1단계일 것이고 2단계는 이제 발을 떼는 거. 그 지가 알아서 가고 고 스톱도 지가 하고 오른쪽 왼쪽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2단계. 그래도 뭐냐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을 떼면 안 돼. 3단계는 사람이 눈을 떼는 거. 딴 데 보고 있어도 돼.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눈을 떼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면 안 되는 거지. 그 다음 4단계가 되면 이제 마음을 떼도 되는. 구글이 그 4단계까지 가 있는데 얘들이 왜 자율주행차를 출시 안 하느냐. 완벽하지 않으면 출시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는 굉장히 내가 볼 때 공격적이고 굉장히 모험을 즐기는 타입. 지금 자기 2단계밖에 안 되는데 막 다 해요. 네. 근데 이걸 자율주행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술 마시고 뒤에서 네, 파티하면서 네. 차는 가고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구글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 법적인 문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단계가 아니면 애초에 하지 말자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주행하는 이런 화면들이 있어요. 유튜브에도 있는데 보면 오 저까지 갔는데 왜 출시 안 해? 근데 여전히 얘들이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여러 회사들이 그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 쫙 공포를 시켜보면 구글은 독보적인 1등이거든요. 구글은 이제 돈도 많고 얘들이 좀 생각이 다른 거지. 생각이 달라서 자기들이 유명세를 타거나 이런 걸로 기술을 빨리빨리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해 들어가는 이런 네, 게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구글이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광고를 덜해서 주가가 좀 싼 편이야. 이게 싼 거예요? 얼마야? 1,770. 그 쪼개면 싸지겠죠. 쪼개면 흔히 말하는 네.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구글이 그나마 그쪽에 좀 싼 주식에 들어가요. 근데 그렇군요. 저도 이번에 막 준비하면서 느낀 게 하루에 한 5만 원씩 모아가지고 한 주씩 그냥 계속 좋은 날, 굉장히 좋은 생각. 네, 좋은 날, 그러니까 가격이 좀 하락장에 그냥 한 주씩 그거 해야 되겠다라고 어제 생각 들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몇 개 찍어놓고 이거는 나 장기적으로 같이 간다. 네. 딱 그렇게 하면 네. 돼요. 매드맥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기차로 바꾸면 안 돼.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. 자동차에 그냥 앉아 있어서 내로만 조정하는 거예요. 잠들면 안 돼. PDR보다 PUR, 뭐할까지 나왔어요. 이거 뭐예요?